돌출공 차역 지금 이런 얘기예요. 위치도 파이 0.5인데 여기 P가 붙어. 요게 돌출공 차역이라는 얘기죠. P가 붙으면은 반드시 P가 몇 밀리미터다라는 거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P가 15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위치도 0.5라는 것이 요 제품이 있는 여기서가 아니고 이 위치에서 0.5여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서 요 제품 여기 요 제품에서 15 여기서 15mm 떨어진 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M14가 무슨 뜻이에요? 요거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나사 사이즈는 무슨 뜻이 이거 딱 보고 알아야지 이게 뭐다 뭘 표시하는 거다. 어? 끼워 맞춤? 오케이, 끼워 맞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1학년 때 나사 측정 실습할 때 M14라는 것은 나사의 외경이 14m라는 거예요. 곱하기 2는 뭐야? 어? 피치. 나사를 표현할 때는 지금 나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외경 곱하기 피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4라는 뜻이야. 그리고 요 피치, 요 나사단의 간격, 요게 2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게 14고 얘가 2인데 요거는 M은 무슨 뜻이야? M은 아하, 제도 시간에 졸았나요? M은 미터나사라는 뜻이죠. 미터나사. 그죠? 그럼 미터나사 말고 또 무슨 나사 있었어? 유니파이 나사 있고 휘트워드 나사 있고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것이 요 기호가 그 표시야. 미터 나사 외경 14에 피치 2mm. 그죠? 그 다음 요건 무슨 뜻이야? 4X는 뭐예요? 그렇지. 네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뭐 돌출공차역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만 딱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돌출공차역을 적용을 안 하면 여기에서 위치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맞았다 하더라도 이게 쭉 연장이 되면 이만큼 각도에 따라서 이 각도, 틀어진 각도와 이 연장되는 길이 요거에 따라서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나사가 조립 잘 안 될 수도 있다. 돌출공차 똑같은 파이 0.5를 적용해도 돌출공차역을 적용을 안 하면 여기서 0.5를 규제한다는 의미가 되고 돌출공차역을 적용을 하면 여기서 적용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돌출공차역을 사용한다. 그런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Maximum Material Requirement. 이거는 최대 재료 요구인데 요거는 이제 최대 재료 맥시멈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관계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과 관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용어 뭐 있어요? 최대 재료 요구
조건하고 관계되는 용어들. MMC 알잖아, MMC. 그죠? MMC 무슨 뜻이에요? 최대 재료 조건. 그 무슨 의미야? 그렇지. 부피가 최대일 것 또는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조건. 그죠? 자, 그럼 내가 시험은 아니고 문제 내볼게. 자, 여기서 얘가 이 지름이 파이 10 플러스 마이너스 0.5야. 이 상태에서 MMC 치수는 얼마가 될까요? 9.5. 왜? 그래야 무게가 제일 많이 간다. 그럼 난 10.5라고 생각하는 사람. 9.5 아니면 10.5일 텐데 10.5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아이, 너희들 나한테 다 속았어. 야, 지금 이게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얘 구멍이라고 내가 언제 얘기했어? 측면도에 얘가 이렇게 있으면 구멍일 것이고, 측면도가, 그지? 이렇게 있으면 축이잖아. 근데 니네 이것만 보고 어떻게 이걸 구멍이라고 단정을 지었냐? 그것은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가 친한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는 그냥 구멍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평소에. 그렇지만 이런 거 볼 때는 잘 봐야 돼. 속았죠? 네. 자, 얘가 구멍이라 그러면은 9.5가 MMC고, 그지? 축이라 그러면 10.5가 MMC고 그런 거죠? 이런 MMC. 그 다음에 이 MMC 상태에서의 치수가 얼마야? 치수를 뭐라고 그래? 그렇지. 여기 있네, 여기. MMS. 그럼 여기서 MMVS라는 것은 무슨, MMVC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MMVC는 여러분 공차 해석 시간 이거 배웠죠? 안 배웠어? MMVC는 뭐냐면 얘가 보면 지름이 파이가 12잖아. 그죠? 이제 외경이잖아요? 그러니까 MMC가 얼마예요? 12죠? 외경이니까. 근데 이 MMC가 12인데 직각도가 파이 0.3까지 허용이 됐어. 그러면은 얘가 파이 12짜리가 0.3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직각도를 최대한 허용한 상태에서 상대 부품이 조립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돼요? 얘가 이 MMS라는 12파이가 0.3만큼 이렇게 기울어진 걸 가정했을 때의 상태, 그걸 Maximum Material Virtual Condition이라고 그래. 그걸 가상을 한 거야. 가정을. 그리고 그것이 가정된 상태에서의 사이즈, 치수. 그럼 12mm에다가 직각도 파이 0.3이니까 12.3mm가 MMVS가 된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MMC, MMS, MMVC, MMVS 이런 조건들이 그 최대 재료 요구 조건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최소 리스트 머티리얼은 반대죠. 최소 재료 요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LMC, LMS, LMVC, LMVS 이런 용어들이 다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reciprocity requirement는 상호 요구예요. 여기 보면 MMS, LMS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M, R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도면에서 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접하기 힘든 보예요. 그 다음에 요게 보면 도면에 요 F가 붙는 경우가 있어. 요거 무슨 뜻일까요? 자유상태. 그래요. 자유상태 여기 보면 free state condition, non rigid part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유상태 조건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건 견고하지 않은 제품을 규제할 때 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 혹시 이 개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 자, 여기 물병이 있어. 이거는 플라스틱이잖아요.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들락날락해.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물이 안 쏟아지죠.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조였을 때 물이 안 쏟아져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 그러면 얼마만큼 조였을 때 이 부분의 진온도가 얼마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도 있지만 힘을 안 줬을 때 얘가 진온도가 너무 안 좋으면 힘을 줘도 눌려도 어딘가 물이 새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 두 가지야. 하중이 얼마로 주어졌을 때의 진온도가 얼마다. 그런데 하중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진온도가 얼마다. 이걸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형이 가는 부품에 하중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규제, 이거를 프리 스테이트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F가 붙었잖아요. 얘가 지금 플라스틱 제품이야. 플라스틱 제품인데 여기 상대방이 뭔가가 이렇게 조립이 돼. 여기에 이렇게 조립이 되는데 여기 보면 조립되는 게 뭐 어떤 힘이 주어진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토크가 주는데 9에서 15 뉴턴 메타라는 그 토크가 주어진다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얘를 사용을 하는데 토크를 주어지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진온도가 2.5mm 이내여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겠죠? 네. 우리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용기 같은 데도 이거 규제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자유상태. 이 제품이 어딘가 조립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힘이 가해지거나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제품이 기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유로운 상태에서 얼마를 규제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얘도 어떤 힘이 주어져요. 이런 토크를 주어서 토크가 걸린 상태에서 얘가 기능을 유지하는데 토크 주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 평면도가
0.3 이내여야 된다. 토크가 정상적으로 가해졌을 때는 평면도가 0.025 이내에 들면 되는데 그냥 다 풀었을 때 그때는 0.3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밥상을 쓰려고 이게 네 군데를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네 군데 다리를 받쳤을 때 이 위에다가 밥그릇 국그릇 놨을 때 울퉁불퉁하면 안 좋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네 군데를 받쳤을 때 평면도가 100분의 1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안 받치고 그냥 이 상태에서도 얘가 최소한 1mm의 평면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했을까요? 네. 지금 얘도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이제 고정이 딱 되는데 여기에다 딱 이 벽에다가 고정을 해가지고 이 벽에다가 고정을 해 이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18에서 20N의 그 토크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다가 그런 토크를 걸었을 때 이게 중력 방향이에요. 걸었을 때 요거다 이거죠. 근데 중력을 다 해제했을 때도 이거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일반 가공품은 아무 조건이 없을 때 정밀도가 좋지만 거기에 하중을 가하면은 정밀도가 변형이 가는 거죠. 정밀도가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이 프리스테이트 컨디션을 적용하는 제품은 밑에 뭔가가 받치고 있어. 그래서 받치고 하중이 주어졌을 때가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때가 더 말하자면 평면도가 좋아. 그런데 이거 다 떼고 나서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 변형이 더 심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변형이 가더라도 얼마 이상 넘어서면 안 된다 라는 걸 규제하는 것이 이 프리스테이트 컨디션이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쇠 같은 거 가공할 때는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 또는 뭐 유리 제품 또는 그 얇은 철판 프레스 제품 이런 거에, 그러니까 자체 그냥 놔두면 자체가 어떤 변형이 가는 그런 제품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요거는 한번 배운 거죠? all around. 요 표시가 없으면 여기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표시가 있으면 all around는 전 둘레, 전체 둘레, 이 전체가 다 윤곽도가 0.2가 적용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요 포락 요구, 이거는 여러 번 강조했었죠. 여기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있다. 그리고 포락의 요구 이렇게 적용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구멍이라고 한다면, 이제 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조립되는 구멍이 10.1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 원통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휘어진 원통 전체가 조립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계산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치수라고 그런다 그랬죠? 전역 치수라는 표현 썼었죠. 글로벌. 요거의 반대가 로컬 포인트, LP. 여기요, 기억나죠? 로컬 포인트, 두 점 간의 거리.
그래서 여기에서 이 E라는 기호가 붙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E라는 기호가 없어. E라는 기호가 없으면 그냥 요 위치, 각각의 위치에서 측정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위치에서 측정하는 것을 요 두 포인트인데, 이거 전체를 가정을 하면 이게 글로벌이 되는 거예요. 전체, 이것을 전역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 로컬이라는 게 그 지방이라는 뜻이잖아요. 지방, 어느 한 부분. 그래서 요 한 부분에서의 두 점 간의 거리, 요 한 지점에서 두 점 간의 거리, 이것을 로컬 포인트라고 한다. 그래서 LP상 조건으로 치수를 계산하느냐, 아니면 전역 치수, 글로벌 상태로 치수를 계산하느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된다? 테일러의 원리.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된다 라는 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CZ, 이거는 평면도는 평면도인데 여기 한 군데가 아니고 이 두 군데를 합쳐서 하나의 평면으로 보고 평면도를, 만약에 CZ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다면, 그렇지, 여기 0.1 여기 0.1이 CZ이 있으면 같이 합쳐서 0.1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 다이아메터, 메이저 다이아메터, 이거는 예를 들면 나사인 경우에, 그죠? 마이너냐 메이저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여기 데이텀 A, LD 이렇게 표현하면 요 작은 원의 중심이 데이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MD, 데이텀 옆에 MD라는 표시를 해주면 이 메이저 큰 원의 요 축이 데이텀이 된다. 그래서 LD, MD라는 거하고는 그 LD, MD에 데이텀이 적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는 거다.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피치 다이아메터, PD. 이거는 기어에서 피치 다이아메터. 기어 피치. 이거 PD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공구현미경 측정 실습할 때 이런 거 했었죠? 이 가운데 큰 구멍이 있는데 여기 뭐 작은 구멍이 5개 있었죠? 이 5개의 중심을 연결한 이거의 질은 얼마 했었죠? 이런 경우는 피치, 서클, 다이아메터. 그래서 PCD라고 표현을 한다. 피치 다이아메터하고 PCD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지난번에 그 김광선 학생이 물어봤던 거죠. not convex, 이제 볼록하게 가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 잘못됐다. 이게 NC여야 되는데
NC가 있으면 얘가 평면이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건 허용이 되지만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을 한 게 뭐였냐면 이거 어떻게 아냐 이거지. 얘가 뭐 여기 평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블록인지 오목인지 어떻게 아냐. 실제로 이렇게 보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제품을 실제 조립되는 걸 가정해 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돼.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거기다가 인주를 이렇게 보죠. 광명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걸 이렇게 묻혀가지고 저 정반에다가 대고 이렇게 문질러 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는 평면이 있는데 광명단이 여기에 이렇게 광명단을 전부 칠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벗겨진다. 그러면 이런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닿았을 때 이 부분이 닿았다는 거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문질러 봤더니 이 가운데만 이렇게 다 벗겨졌다. 광명단이 인주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만 닿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게 not convex를 검사하는 개념이다. 근데 이걸 이제 요즘은 그렇게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 측정기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형상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ACS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자, 동심도하고 동축도가 기호가 같다고 그랬어요. 기호가 같은데 이 도면에서 이것이 동심도를 규제하는 거냐 동축도를 규제하는 거냐를 판단할 때 ACS가 있으면 이거는 동심도다. 어느 단면을 잘라서 측정을 해도 규격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니까. 동축도면은 어느 단면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R20하고 SR20이 있죠. 파이 20하고 S 파이 20이 있어요. 앞에가 S가 붙는 것은 스페리칼 구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여기서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S 파이 20, SR 5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이 구형 제품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동축일 때 중심이 같은 원의 치수를 측정할 때는 굳이 양쪽으로 다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안 하고 한쪽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거는 반대쪽이 대칭으로 있구나 이런 의미다 라는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러분 설명하기 전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한테 과제도 내고 강의도 할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항상 이 수업 시간에는 그 준비를 좀 해오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 또 주말인데 네, 잘 돌아가시고 잘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네, 수업 이걸로 끝낼 테니까 가서 잘 쉬시고 여러분 추석도 잘 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